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한국장에는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 미국 주식 상황 연일 안 좋죠. 무려 83년 만에 나타난 최악의 하락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대한민국 최고의 미국 주식 전문가 US 스톡 장우석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스톡도 발음이 잘 안 되네. 참 거의 1년 만에 뵙죠? 1년 됐습니다. 1년 됐고요. 네. 그동안 제가 밖에 안 나왔거든요. 왜요? 바빠서 못 나와. 사실 이제 아침 미국 시장 마감 시장을 제가 또 그렇죠. 하고 또 개장 시장을 방송하거든요. 그럼 그 텀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일단 못해서 못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제가 두 분을 또 좋아하고 또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까봐 예. 좀 꿈과 희망을 드리고자 네. 나왔습니다. 예. 1년 전에 나오셨을 때는 뭐 분위기 좋았어요. 그죠? 좋았죠, 정말. 근데 1년 만에 지금 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예. 완전히 바뀌었고 실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계좌가 미국 계좌가 한 3배 정도 증가했는데 계좌 네. 수가 그 증가한 분이 상당수가 20대 젊은 분들이 네, 서학개미들. 계좌를 많이 만드셔갖고 이분들은 돈을 잃은 적이 없거든요. 네.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고 또 그 당황스러운 부분들을 뭔가 분출하는 거죠. 화로 조금 뭐랄까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공격 또 많이 받으시죠? 늘 봤죠. 늘 봤는데 여기는 라이브가 아닙니다. 라이브 보게 되면 네. 뭐 웃는 거 하나하나, 그다음에 말투 하나하나, 농담 하나하나 다 걸리죠. 뭐라 하시고. 근데 거슬리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풀어내면 좋은 거니까 저는 그냥 감안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없었고 뭔가 그럼요. 얘기하면 응원한다 했었는데 네. 짝짝짝 올해는 이런 거 올해는 많았는데. 끝날 때 두고 보자, 이런 쪽으로 끝나죠. 올해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주로 달래주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달래주는 얘기를 좀 해보자 나왔으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스스로 화를 내면요, 괜히 주식에서 돈 잃고 건강 잃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마인드 컨트롤, 내 심리 상태를 다스리는 그런 훈련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미국의 경제 상황, 그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는 어떻게 고점을 찍은 겁니까? 물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하필 오늘 방송하는 날 4월달 CPI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네, 밤에 네. 나오는데 물가지수. 예, 지금 방송이 나갔을 때는 물가를 이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전월이 8.5%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8.5에서 약간 내려간다는 게 최근에 월가의 평가이기 때문에 예상치가 8.1%거든요.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물론 그거 빠져서 뭐가 의미가 있냐 말씀하시겠지만 약간 좀 내려간 게 아닌가, 피크 찍었다는 어떤 네.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의미 상당히 좀 있겠네요. 의미 있는 좀 수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물가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두 분 차례 네. 끄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서민, 미국 서민을 말씀드리면 딱 모기지를 말씀드리면요. 모기지 금리가 딱 2배 올랐거든요. 2% 중반에서 5% 중반까지 2배 올랐는데 서민들이 보통 집을 안 사고 보통 그 모기지를 빌리잖아요. 네. 월세 내고 있잖아요. 그 대출 받잖아요. 근데 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집값이 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서민 평균 작년에 냈던 그 월세 그 월 이자하고 집값 비용이 1,200달러였는데 이번 올해는 2,500달러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네. 딱 2배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럼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말이 좋아서 1,200에서 2,500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만약에 급여가 동일하다 생각하면 엄청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많이 발생하고 상당히 어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기 지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물가는 지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약간의 오늘부터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좀 희망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가 금리 인상이죠. 물가 올라오면 가장 빨리 하는 게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요. 너무 빨리 올라가죠. 실제 작년 여름에요. 네.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물가 올라오는 거 잠깐 올라오는 거지 문제 없어라고 발표했는데 지금은 뭐라 합니까? 0.75%를 네.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까지 지금 엄청 수치가 높아졌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표거든요. 지금 빨간색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금리 인상이 한 2%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2%인데 이게 미국의 정식 금리라고 그러면 보통 시중금리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제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서민이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가장 치명적인 게 돈이 어디로 움직이죠. 어디서 어디로. 주식에서 은행으로. 그 보이다 보니까 급락하는 모습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 올라가고 물가 잡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가장 좀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아까 얘기처럼 물가 많이 올라가고 금리 많이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8.5% 아닙니까? 네. 물가가 8.5% 연봉이 올랐다. 손들어 보시라고 그러면 거의 없어요. 그럼요. 그분들은 다 앉아 손을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침체 가능성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내년도 침체 가능성인데 2023년에 48%까지 온다는 게 확정적이에요. 절반이 손을 두고 있습니다. 침체가 온다. 침체가 온다. 침체가 온다. 아니 근데 빌 게이츠가 또 한마디 하는 바람에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또 뭐 얘기했습니까? 빌 게이츠가 또 경기 침체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예요, 양극화. 있는 분들은 편해요. 네. 돈을 쓰면 되니까. 없는 분들은 이 부담을 질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파산이 가까워지는 서민들이 많다 보니까 요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면서 상당히 증시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치명적으로 빠지는 게 테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 중에서도 돈을 못 버는 기술주가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 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데 상당히 이자병을 물어야 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증시에 깔려있는 아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양 주식이고 우리 주식이고 안 되는 이유가 저 금리 있죠, 인플레이션 있죠, 거기다 전쟁 있죠, 중국 봉쇄 있죠. 중국 봉쇄 때문에 그나마 또 기름값은 조금 주춤했어요. 중국 봉쇄 때문에 약간 주춤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상해 쪽에 가시면 한국 쪽에 가시면 배가 막 모여 있어요. 네. 배가 네.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냐면 배가 딱 오게 되면 컨테이너를 들어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컨테이너를 조작하시는 분들도 코로나에 걸려버리고 봉쇄돼 있고 예, 못 나오고. 못 나오니까 계속 배가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간신히 들어올린 컨테이너를 트럭에 싣고 옮겨야 되는데 트럭 기사까지 걸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가는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봉쇄가 길어지게 되면 그건 전 세계에 좀 약간의 좀 뭐랄까 피해가 클 것 같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기왕에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지금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뭐 물론 더 떨어진 분들도 있고 네. 이걸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뭐 지금이라도 조금 물타기 해보느냐 아니면 손절매를 예,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그냥 팔고 뭐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 물론 한 달 전에 물어봤으면 종목에 따라 손절 치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못하죠. 의미 없다. 의미 없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예. 더 떨어졌죠. 그렇죠. 일반적인 종목이 30-40% 빠져 있고 조금 실적이 안 좋은 것도 7% 빠져 있는데 그거 건져 와봐야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가져가면 좋은데요.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미 시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주식을 팔려고 그러면 뭔가 진짜 안 좋아질 만한 기사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는 그 근거가 좀 빈약하다고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주식을 가져갈 만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실적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보유한 종목에 대한 실적? 실적은 안 보고 그냥 주가가 얼마인지만 보고 있는데요. 실적 보신 적 별로 근데 없죠. 미국 주가는 저는 이제 그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보긴 보세요, 보는데요. 실적은? 근데 발표도 그렇게 크게 예, 뭐 크게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물가가 높다 보니까 이 기업도 실적이 좋았지만 시간이 나빠지겠지 하는 그런 약간 선입견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대로 반응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팩트는요. 보시는 그림처럼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 매우. 밑에 보시는 게 밑에 보시는 게 올해 EPS의 모습이고 기업 실적이 계속 예, 좋아지고 있다. 미국 S&P 주식. 500 전체 평균 EPS입니다. 쭉 해서 지금 전체로 보게 되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밑에가 올해 거고요. 위에가 내년 겁니다. 2년 동안 실적에 문제가 없다는 거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근데 왜 어려움 겪고 있냐? 여러분들 아마 아마존 같은 기업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마존이 제가 아마존 때문에 지금 죽겠습니다. 폭망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였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플러스 10몇 %라고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한 방에 그게 아마 한 방에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20, 더 빠져갖고 30, 어려워지고 빠졌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는 종목들이 실적이 좀 안 좋은 분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안 좋게 보시는 것 또 같아요. 하나 넷플릭스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물어요. 왜? 넷플릭스는 얼마나 70%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고점 대비. 70%예요. 고점 대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게 보통인데 적어도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S&P 500 종목을 하면 네.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럼 뭐가 좋아졌냐 물어보시는데
에너지가 좋아졌고요. 네. 금융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산업재, 소재가 좋아지는데 불행한 것은 이런 종목들 관심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네. 대부분 다 테크에 몰려 있는 그렇죠. 거죠. 기술주. 네. 맞아. 그래서 일단은 실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못 느낀다는 거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소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소비가 70%니까 소비가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지금 물가 높아진 거 소비를 멈춘다고 하시지만 딱 씁니다 돈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쭉 올라가고 있는.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네. 소비는 계속되고 있어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붉은색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이 2014년부터 19년도까지 모습인데 팬데믹 전의 모습이에요. 팬데믹 전의 모습보다 지금 파란색이 더 위에 올라와 있죠. 네. 뭔 얘기하는 거냐면 팬데믹 이전의 수치를 넘어서는 소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미국은 소비가 굳건해지면 침체가 올래야 올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안 보시고 그냥 걱정하시니까. 다행이네. 희망을 좀 주시네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용지표인데 아마 고용지표는 아실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것도.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실업률이거든요. 네. 4월 달에 3.6%입니다. 네. 3.6%면요. 완전 고용이거든요. 네. 3.6% 나오는 실업률의 국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나와주면 거의 완전 고용이다 보니까 고용 좋죠. 견조하다. 실적 괜찮죠. 소비 많이 하고 있죠. 한다고 그러면 과연 침체가 올까? 근데 올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프상으로는 지금 침체는 올 수 없다. 올수 그렇다면 없다. 네. 지금 이 저점을 극복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지금 모건스탠에 나온 보고서가 뭐냐면요.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딱 보고 판단할 테니까 숫자를 가져와요. 파월 나왔고 뭐 0.75 올리지 않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고 그런 0.75를 올리지 않을 만한 근거를 가져오라는 거죠. 최근에 근거가 뭐냐면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CPI 같은 거. 네. CPI가 진짜 고점을 찍었다는 근거를 갖고 오면 그때 올라가겠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예요. 그냥 말로 안 됩니다 지금. 근데 그러니까 어떤 뭐 사실 팩트가 있어도 그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믿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오는 그런 물가 지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떨어지는 게 보통이니까요. 지금 저 서학개미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 떨어진다고 해서 샀더니 더 떨어져. 이 지하가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막 힘든데 그래도 바겐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고 싶은데 문제는 환율이라. 환율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270원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선뜻 못 사겠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못 사죠. 지금 환율이 올해만 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 하시는 분들은 괜찮죠. 그게 다 수익에 반영되니까. 근데 이제 못 사신 분들은 못 들어올 만한 환율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도 권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네. 지금 많이 들어왔다가 환율이 빠져버리면 주식에 돈 벌고 환율을 빠뜨리는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주식이 한 20% 올라도 한 5, 6%밖에 못 네.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번에 빅테크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 게 환율 때문에 안 좋아진 거거든요. 보통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게 되면 미국 가져가서 환율을 달러를 바꾸거든요. 그때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바람에 대부분 다 보통 기업들이 한 3% 이익을 감소하는 부분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언제 떨어질 것이냐 하는 건데 전망은요, 올 가을 정도에 떨어진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돈이 있어도 막 싸들고 주식 살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좀 기다려주시는 게 어떨까. 굳이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100만 원 정도 조금씩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고 좀 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의 개별 종목이라고 해봐야 아는 게 애플,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외에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는 내가 잘 모르겠으면 요즘에 그거 많이 하시던지 S&P 500 ETF. 이 스파이, 네. 예, 스파이가 있는데 가장 무난하죠. 그게 스파이가 연평균 10% 정도 지금 수익을 많이 떨어져 가져옵니다. 있잖아요. 예,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지금 사시면 스파이로 접근하신다는 분들은 안 말리죠. 그죠? 예, 사시면 되죠. 왜냐하면 100년 동안의 모습인데요. 네. 매년 10% 올라오는 평균 네. 수익률이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에 하신다 그러면 내가 운영할 것도 없죠. 알아서 운영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10% 맞춰주는 거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차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방송에 얘기해도 흘려버리죠. 그냥 지수 사고 뭔 돈을 버냐 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스파이인 건 뭐 확실하죠. 달러가 조금 내려가면 내려가면. 그러면 네, 그것도 네. 올라가 버리지 않을까? 아니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식이거든요. 네.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아. 배당도 많이 받고 주가도 올라오고 위험도 없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 재밌는 해드리면 미국에서 작년에 한번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주식을 얼마나 믿으시냐고 물어봤어요. 네. 얼마나 믿으십니까?
한번 퍼센티지를 말씀해 보시면 반반 아니겠어요? 100%가 완벽히 믿는다 그러면 얼마가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70%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 굉장히 70%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은행을 얼마나 믿냐 물으면 60%가 은행을 믿는다 합니다. 은행보다 더 믿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젊으신 분들은 무조건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위험한 게 주식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율도 다 좋아져야 되고 네. 뭐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라가고 완벽하면 좋은데 들어오는 순간에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금리도 봐야 되고 또 미국의 정책도 봐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게 주식인데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 좋게 본 거예요, 주식시장을.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종목을 또 잘 담아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번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게 없다 가져가고 조그만 게 또 투자해갖고 지금 아마 혼쭐 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참고 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스파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뭐 빅테크 가는 건 아시겠지만 그럼 미국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 돈 잘 버는 기업은요. 한국의 다이소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소. 다이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다이소가 국내에서 보통 물건을 팔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오는 물건들이 국내에서 만들었을까요? 국내에 1,000원짜리를? 주로 중국이나 물론 만들었겠지. 최근에 만들지만 과거에 중국에서 수입한 거거든요. 네. 지금처럼 달러가 높아지게 되면 수입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음. 수출은 안 되지만 수입구가 되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이소가 잘 된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다시 1달러짜리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주는 기업이 요 기업이에요. 요 기업. 달러트리. 이름이 달러트리인데요. 네. 요 기업이 한국의 다이소입니다. 쭉 올라가네. 예. 지금 하단 치고치를 가고 있고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요. 환율에 대해서 자유롭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굉장히 사람이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마 저나 조금 물건을 사신 분들 안 가실 것 같지만 대부분 다 1달러거든요. 근데 거기 가시면 의외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미국이 잘 사는 분도 있지만 또 사실은 뭐 약자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런 걸 근데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알아보는 눈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구글 검색을 통하면 대부분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이트 하나만 들어가서 미국 내 매출 현황이 나오거든요. 100%에 가까운 기업을 고르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혹시 그냥 상상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 내에 장사할 것 같은 한번 상상해 미국 보세요. 안에서 장사를 네, 거기서만 장사할 기업들. 밖에 나가지 않고 미국 안에서. 안에서만. 그거 아니에요? 그 저 유통업체 그거 외국에도 가 있나? 뭐 미국 안에 홈디포 유통업체가 예, 그런 것도 예, 하죠. 예. 그다음에 뭐 약국 체인점. 예. 체인만 안 나가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다음에 통신 기업들. AT&T가 밖에서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겠지. 네. 그런 것들은 실적에 대한 별로 우려가 없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기업 실적에 대한 환율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통신 자체가 워낙 재미가 없는 기업이니까 그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달러를 그 마련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증권회사에 보유 중인 달러 잔고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10월로 가면서 이게 좀 달러가 조정을 다시 받는다면 언제쯤 이걸 좀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달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가요? 달러를 보유하신 분들은 행복한 고민이죠. 언제 팔까? 네. 그만큼 좋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네, 그 네. 시점을 또 막 찾고 싶은 거. 찾고 싶다고 하지만 왜냐면 이제 이제 가을을 좀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달러의 강세가 금리가 올라가면 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서 정점이 가을일 거다라는 게 데이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가가 가을이 꺾인다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꺾이고 금리가 내려갈 게 가을인다 그러면 환율이 약간 다소 내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가 약간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앞서 갖고 만약에 달러를 보유하신 분들이 이익 실현하는 거는 상관없겠죠. 언제 팔아도. 저는 지금은 이미 지금 이미 팔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누가 개입하면 정부가 개입합니다. 1,300원 정도 만약 이상 가면. 가까워지면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그건 또 시장의 논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 아마 두 분 중에서 중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중국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중국 주식 가장 큰 문제. 불투명성 아니에요? 불투명성. 네. 그러니까 중국이 자체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예. 뭐 사기업 하지 마. 아니면 이건 해. 네. 인터넷 기업 뭔가 내가 조사할게. 맞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정부가 개입할 거. 그러면 사실
예상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도 충분히 팔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뭐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도 그렇잖아요. 동종 업계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에서 1등하는 기업을 사고 싶잖아요. 근데 그 1등하는 기업 주가가 너무 비싸요. 이를테면 테슬라를 사고 싶어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비싸다 생각하면 그 다음 순번에 2위나 3위 걸 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맞지가 않아요. 미국은 1등이 제일 최고고 1등 기업을 사야지만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1등 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돈을 버는 기업이거든요. 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릴 건데 보통 테슬라가 주가가 좋아갖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제2의 테슬라였어요. 과연 테슬라 그 이익이 뭔가 봤는데 지금 나오는 테슬라 유사한 기업들이 순위를 보게 되면요. 루시드, 니오, 리비안, 니콜라, 오리카운까지 이게 고점대에 빠진 거거든요. 엄청나네, 엄청나. 네. 이게 중국 주식이 낫네, 이거 보면. 6% 남은 것도 지금 있네요. 예, 그렇죠. 그래도 지금 기업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 유지가 되죠. 이게 지금 주가가 1달러대거든요. 아,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면 20배가 올라가야 되는 모습인데 이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테슬라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는 돈을 버는 기업이고 밑에 있는 2등, 3등, 4등, 5등, 6등은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애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1등 기업이니까 가져가는 거지. 애플 유사한 2등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 하락폭을 감안하지 않는다 그러면 물론 상관없겠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우, 리비안은 마이너스 80. 리비안 담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리비안이 네. 아마존 시절도 갉아먹었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코드까지 리비안 갉아먹었어요. 때문에 예. 때문에. 그래서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리비안은 진짜 계륵 같은 기업인데 그러네. 예, 근데 이게 또 오늘 밤에 실적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한 99%는 되게 못 나올 걸로 봐요. 그러면 차가 안 팔리, 예, 차가 안 팔리니까 네. 차가 못 팔고 있으니까 네. 막 못 만드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까지 이어지면 이것도 앞자가 굿자로 바뀌지 않을까 하라 보기. 그럼 아마존 더 떨어지네. 네, 라고 좀 볼 수 큰일 있겠죠. 났네. 네. 아마존은 그러면은 앞에 일자 그리겠네요. 저도 이제 제가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제 주식 현황을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알겠지만 저도 아마존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워낙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고. 야, 실제 이렇게 못 나올지 몰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리비안 투자 때문에 이번에 적자로 그렇다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 치명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매우 아마- 오래 걸릴 것이다. 아마존은 예, 아마존은. 어떻게 사는 것마다 이래. 제가 재용 씨 말 듣고 유일하게 안 한 게 아마존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요즘 미국 주식 시장에 글쎄 요즘 같은 때도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있는데 예전에 보게 되면 뭐 룰루레몬, 뭐 나이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고급 백 같은 거 사는 네. 추세들, 아, 명품. 예, MZ 세대가 네. 보통 사는데 그게 다 죽었죠 지금은. 지금은 소비에 껌껌 얼어붙고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성인들이 돈을 쓰는 건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 자녀분들은 돈을 못 써요. 부모님이 안 자녀들이 주시게. 더 잘 쓰는 것 같던데. 아, 근데 그게 그 아시겠지만 학교를 가는 시기가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쓸만한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아끼는 상황이라서 책을 안 쓰고 있는데 어떤 추세 트렌드를 보는 거는 지금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얼마 전에 나왔던 제프에서 발표하고 있는 10대가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물품은 나왔지만 그게 나이키였거든요. 네. 나이키였는데 그런 건 나왔지만 실제 별로 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가장 투자에 도움되는 거는 최근 ETF에 관심이 커졌다. ETF. 젊으신 분들이 ETF를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지금. 네. 이재용 씨가 아니 번지돼서 근데 그래요. 그나마 다행인 게요. 네. 사실은 예전에 미국에 투자하거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3배짜리 막 했었어요. 그게 곱버스 이름이 타고 뭐죠? 있고 막 했죠. 3배짜리 막 해가지고요. 한번 빠지면 막 진짜 세 배로 세 배로 떨어지고. 빠지고 막 이런 걸 막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위험하게 했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ETF 투자하는 게 다행이죠. 다행이죠. 다행이고 ETF 이렇게 그 다른 것 같아. 한국은 안 하는데 미국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운용을 알아서 해주니까라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금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남의 힘이 들어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하는 게 ETF이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곧버스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곧버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죠? 뭐 야수의 심장이니 네. 인생 큰 판 본다. 인생 뭐 있냐 이런 건데 아유씨. 아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있잖아요. 러시아의 주식에 곧버스 투자하고 막 이랬. 혹시 그 금액 못 들으셨죠? 7천억 원이 들어갔어요.
러시아에 전쟁 러시아에 나고 전체 거기에 다 들어가 그거 다 날렸네 예. 지금. 전 세계. 다 날렸죠. 전 세계. 아니 국내에서만.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에서만.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고 어. 전쟁 단기전으로 끝난다. 네. 이러니까 그거 딱 하고 딱 튄다 이래가지고 곧버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지금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난리였지 뭐. 난리가 아니고 아예 일부 ETF는 폐지가 됐죠. 상장 폐지가. 다 날린 거죠. 어차피 팔아도 의미가 없고 왜냐면 아마 수수료가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팔아 다 날렸는데 중요한 게 일단은 그 아까 ETF 트렌드를 보시면서 한국에 좀 상황을 봐야 돼. 한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1등이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나스닥 100 3배짜리입니다. 아. 이게 가장 위험한 건데 시장이 한 30% 빠졌다고 그러면 이건 3배가 그렇죠.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매수하고 있다.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금액이 7,500억 원 정도. 달러가 지금 6억 달러니까 6억 달러면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7,500억 정도 되거든요. 7,500억 원을 담은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이분들의 고통은 곱하기 3이죠. 그렇죠. 아마 두 분이 만약에 정말 머리 아픈다면 곱하기 3으로 머리 아픈 거죠.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조금 중독성이 있는 게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겠어요. 한 방 맛을 이거 한 방, 내일은 한 맛을 방 보고. 터지겠지. 네. 모레는 한 방 터지겠지. 곧 터지겠지. 네. 아, 이렇게 이 정도면 터지겠지 근데 하는 그렇게 그런. 되면 그거는 주식이라기보다 거의 도박 아니에요? 노름이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잖아요. 뭐 불확실하고 이런 때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은 뭔지 네. 장우석의 주식 내피셜입니다. 1번부터 할까요? 네. 네. 버크셔 이세인데요.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이거 보시면 한 돼요. 주에 얼마예요? A주는 억 단위 아니에요? 억 단위? 한 5억 5천 하죠. 한 주가 5억. 한 주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거래가 안 되니까 네. 1,500분을 쪼개는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는데 그건 한 40여만 하죠. 그러니까 그걸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 주총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예, 있었는데 상당히 또 컸죠. 왜냐면 이때 팬데믹 때 못 하다가 그럼 멋있게 하더라고요. 예, 저도 가봤거든요. 네. 근데 한 5만 명이 모여요. 네. 엄청나게 운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거의 매년 돈을 버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가 상당히 좀 열렬 팬들이 많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의 힘을 빌어갖고 투자하게 되면 이분이 다 운영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맡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얘기하지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버크셔에스를 사는 거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아마 올해 시장을 굉장히 잘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의 어떤 운영 능력은 따라올 분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1번이 버크셔에스였습니다. 이분이 정유사에 투자했었죠? 쉐브론이 옥시덴탈 페트롤하고 그다음에 쉐브론까지 투자했죠. 네. 근데 또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 사야 되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을 아주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돼요. 네. 가장 많이 버는 게 애플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걸 쭉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구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차라리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사라.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이 넘으니까 아우 그걸 어떻게 사 했는데 쪼개놓은 게 있다. 쪼개는 게 있다. 네. 예, 삐주가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2번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여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PDF인데요. 나가는 게 이거 아마 저기 파워포인트 작업봤을 거예요. 파워포인트가 저기 저도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게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게 되면 돈을 8,000원, 9,000원 내거든요. 매월 내는데 얼마 금액 올렸어요. 올렸는데 딱 내가 이제 글자하고 딱 그림을 넣게 되면 이런 조합을 만들어 줍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주는데 제가 수동을 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끊지를 못해요. 제가 물어보죠. 파워포인트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작업을 어떤 걸 하겠냐 물어보면 별로 없어요. 선택할 게. 가장 유일하게 큰 기업 중에서 가격 정가력. 내가 만약에 좀 회사가 어려워지면 금액 올릴 만한 기업 중에 가장 좋은 기업이 아닌가 마이크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3번 알파벳. 알파벳. 이거 네. 구글이잖아요. 네, 구글이죠. 근데 알파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이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가 환율 때문에 안 좋아진 거예요. 네. 반이 미국 내에서 벌고 반이 미국 외에서 벌거든요. 네. 근데 반에 미국에서 번 걸 가져와 봤더니 달러 강세 때문에 실적이 매우 안 좋게 좀 훼손된 거죠. 사실은 좋아진 기업이고 또 한 가지가 알파벳은 다 안 쓰실 것 같아요. 구글로 보통 뭐 서치 검색하십니까? 두 분 다? 구글은 저 유튜브 하니까.
근데 서치 검색을 안 하시잖아요. 서치 검색을 안 예. 근데 유튜브도 잘 나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서치 검색하고 있는 구글 자체가 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지금은 그걸 갖고 돈 못 벌어요. 왜냐면 어떤 거냐면 저는 매일 그걸 보고 있으니까 구글 자체가 뭔가 검색하게 되면 장우석이 몇 월 며칠을 뭘 검색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당히 그 데이터 장사할 수 있는데 아마도 모르실 것 같은데 에볼라 있지 않습니까? 에볼라. 네. 에볼라를 예, 에볼라 바이러스를 가장 빨리 잡은 게 구글 때문에 잡힌 거예요. 네. 구글이 어떤 분이 에볼라 이런 증상을 올리거나 하면 딱 취합하게 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험 당국에 줬더니 빨리 껐다는 겁니다. 그 불을. 네. 그래서 데이터 장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유튜브도 좋지만 근데 지금은 데이터 장사 못하는 게 데이터를 개인의 정보를 팔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안 되잖아요. 그런 기준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마련되게 되면 상당히 데이터 장사할 수 있는 많은 기업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기업 중에서 가장 클만한 기업이 알파벳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죠.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가 뭐 하는지 구글은 알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한번 구글에 올려지게 되면 그 못 지웁니다. 그렇죠. 지우기 되게 힘들어요. 그냥 남아있는 거죠, 계속. 저에 대해서 한번 대본도 알지 않을까. 네. 예. 자, 4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이거 이제 금융주인데 미국의 상업은행을 보시면 좋아요. 상업은행.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돈 빌리고 대출받는 기업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당히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한편에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주가 그게 가장 큰 악재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 못 갔는데 내년까지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낮게 봐도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아마 은행주가 많이 거론이 될 거고요. 은행주에 대한 예대받은 금리가 올라가는 걸 수혜를 누릴 거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1년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의 관심이 없어요. 은행주는 왠지 우리나라에서, 무거워. 예, 무겁고 우리나라도 재미없다는 크게 게 변화가 예. 없다고. 그런 게 다수인데 미국 금융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좋은데 한국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거의 안 사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5번째가 P&G, 예, 프록터 갬블입니다. 이건 뭐 100년 동안 배당을 올려준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흔히 뭐 페브리지라든지 헤드앤숄더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알기에 표 안 나게 쓰는 것들 네. 되게 많다는 거죠. 세지죠. 뭐 그렇죠. 뭐 그런 것 그러니까 일반 필수품 만드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생활 생활용품 필수품.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가 강력하게 버티기 때문에 그런 걸 포트폴리오 꾸리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동안 또 미국 주식하면 그 캐시우드가 화제였는데. 돈나무원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욕도 많이 먹더라고요. 욕 먹죠. 지금 많이 욕 먹고 네. 있고 네. 그 펀드 매니저가 욕을 하죠. 네. 같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왜요? 왜냐하면 가장 치명적으로 실수한 게 너무 종목수가 작아요. 네. 35개 기업만 갖고 운영을 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집중하는군요. 그러니까 한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애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등 기업 없다는 게 뭐냐면 뭔가 아까 말씀한 2등 기업을 되게 선호하세요. 애플 그 다음 기업, 애플 비스무리한 기업들 담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들 기업들이 정말 완벽하게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RKK 대표 ETF가 고점 대비 70%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ETF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ETF가 그래요. 네, 그 지금 캐시우 누님이 욕을 다 먹고 있고 이분이 또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5년만 기다려라. 5년? 5년만. 5년이 지금 5일이 급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5개월 5년이면 웬만한 거 다 회복됐다 또 빠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거세지는 게 뭐냐면 또 최근에 테슬라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팔았어요? 예, 테슬라를 그나마 갖고 있는 게 유일한 그러게. 희망이었는데 네. 그걸 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캐시우 누님은 거의 잊혀져가는 위인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보면 참 버핏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랜 동안 93세죠 지금.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근데- 주주총회 때 가가지고 일일이 사람들 만나서 다 예, 다 얘기하고. 이런다면서요? 근데 약간 그 말 자체가 약간의 조금 붙이시는 거야 팀에. 약간 좀 나이가 많다. 예, 그래서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미국장 얘기를 할수록 좀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스러운데 또 정말- 지금 저 네. 부사장님이 몇 개월 후에
또는 내년 이맘때 나오면 아니 내년 이맘때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네. 미국 주식장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지난 1년 전처럼. 그렇죠. 네.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네. 뭐 내일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한 건. 한 달 뒤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올 한 찬바람이 불면 가을 이후가 되면 좀 되지 않을까. 가을이. 찬바람이 그럼 불면. 그때 미국 기업 말이죠. 이럴 때 한번 더 찬바람 나와주시면 불 때 한번 좋겠어요. 오세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여기는 네. 오기도 편하잖아요. 네, 가깝잖아요. 제가 다른 데는 안 나가는데 네. 두 분이 불러주시면 좀 나옵니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예. 네. 우리 저 장우석 부사장님 오신다고 해서 시청자 질문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서 예. 네. 그거 몇 개 좀 할게요. 알트리아 같은 배당주를 적립식으로 모아 나가는 거하고 스파이 장기 적립식으로 사는 거하고 뭐가 좋나요? 이랬어요. 이거는 알트리아는요 담배 회사거든요. 네. 담배 회사가 배당을 많이 줍니다. 네. 왜냐면 담배는 항상 팔리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스파이하고 대적할 수 있는 개별기 하나도 없어요. 스파이가 모든 최고 위에 있는 ETF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일반 개별 기업과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 정식으로 모아간다 그러면 스파이가 가장 확실한 게 아닌가. 알트리아 가치 자체는 아시겠지만 지금 담배를 많이 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덜 피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격 올리고 네. 올리는 거를 좀 메꾸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올려도 네. 점점 인구가 줄면 줄었지 흡연 인구가 네. 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트리아는 조금 더 주의하라고 좀. 잘 조언드립니다.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스파이는 지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S&P 500은 뭐 네, 그러니까 확실하죠. 지금 이거를 그렇게 1,0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씩 나눠서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게 많아요. 전체 그냥 풀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잘게 쪼개는 게 되게 많아요. 싸게.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분도 할 수 있는 게 스파이니까요. 정말 잘 보시면 좋을 매달 것 같습니다. 2번 정도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번 떨어져 좋죠. 있을 때는요.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이면 그때 꼭 오를 때마다 사지는 경우가 있어요. 매달 두 번을 해야 아. 나눠서 조금씩 하시면 좋아요. 뭐 월총 얼마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예. 자, 미국 주식할 때 절세 방법과 저평가주 고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러신 거네요. 절세 방법은 없어요. 네. 절세 방법은 내야지 뭐 그냥. 내가 번 거에 20%를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고 그걸 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나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바뀌지 않으면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건 번 있잖아요. 거예요. 예. 번 게 있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번 거 팔 때 떨어진 거를 원래 좀 이렇게 반영시켜 얼른 팔면서 그러니까, 다시 딱 그러니까 상쇄시키는 거 있죠. 네. 확정된 매매에 대해서 20%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연말쯤 아, 가셔갖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번 것과 이런 것을 같이 팔아버려 다시 사는 거야. 사버리면 그럼 상세가 주식- 되거든요. 주식 수는 예, 똑같고 예, 예. 똑같고 상세가 돼요. 그렇지 손해 그래서, 본 예, 거니까. 그래서 일단 더해지면서 약간의 그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되죠. 절세하는 방법이죠. 아니 저는 지금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근데 판 거는 작년에 조금 이익을 보고 배당주 조금 받았더니 세금을 내려요. 종합소득세 반영되지 않아요? 뭐에 하여튼 어떻게 한다고 뭔진 잘 모르겠지만 반영될 거야. 뭐에 어떻게 된다고 예, 세금 축하합니다. 세금 많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겠죠? 그렇죠. 예, 종합과세 배당이 걸렸다고. 해당이 예. 되죠. 저는 다른 금융소득이 없으니까요. 영화 배우께서 해야죠. 아이고 참. 정말 오랜만에 장우석 부사장님 만나서 미국 주식에 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또 나와 주실 거죠? 불러주시면. 예. 찬바람 부는 가을에 예. 꼭 쫙 다시 오를 한번 때.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 꼭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